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술을 놓는 게 더 중하더냐. 오늘도 시어머니는 구박을 늘어놓습니다. 유약한 남편은 한마디 위로조차 하지 않지요. 그래도 연화는 자신의 본분을 다합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연화를 내치는데요. 이때 슬쩍 시아버지가 다가오셔서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그 한마디 덕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지혜로운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양 북촌의 깊숙한 곳, 최진사댁의 기와지붕은 해. 질녘 노을 아래 고즈넉이 잠겨 있었습니다. 수려한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굳건히 서 있고 처마 끝 풍경은 잔잔한 바람에도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성종대의 태평성대가 이 명문가의 안녕을 영원히 지켜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원 깊숙한 곳, 담장 아래 그림자는 유난히 짙었습니다. 늦은 시간 행랑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서로에게 건네는 말들은 낮게 깔렸습니다. 저리 조용히 다니시오. 마님께서 노하시면. 늙은 하인이 젊은 하인의 옷깃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젊은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정갈하게 정돈된 사랑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등잔불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그 빛은 바깥의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처럼 가문 내부에는 엄격한 규율과 체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고요한 한양의 밤은 최진사댁에 드리운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작은 방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위에 연꽃 한 송이가 섬세한 바늘땀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정갈하였으나 비단 같은 머릿결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매에는 짙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최진사댁에 시집 온 지 3년.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정씨 부인의 냉대는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나이 든 몸종 오기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오기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연화는 가만히 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내 정씨 부인의 고함이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그깟 수나 놓고 있느냐,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며느리가 어찌 그리 한가하단 말이냐.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또다시 알 수 없는 죄목을 들먹이며 연화를 쫓아낼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에 연화의 여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쉽사리 꺾이지 않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화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기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옵소서. 연화는 고개만 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대감이 마당을 지나다 연화의 방문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색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정씨 부인이 아들 최도령을 다그쳤습니다. 며느리가 대를 잇지 못하는데 어찌 이리 유약하단 말이냐. 최도령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정참판 어르신께도 이 일을 아뢰어야겠습니다. 오후 늦게 약재 꾸러미를 든 김선비가 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기에게 약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안 주인마님은 평안하신지요? 오기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늘 그러하시지요.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방 쪽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묵묵한 연모의 마음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작은 방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그때 정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화의 바느질이 아닌 연화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직도 그리 한가하게 술을 놓고 있느냐? 가문의 대를 잇는 일보다 바느질이 더 중하더냐?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냉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없이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혀를 차며 방을 나섰습니다. 오후 늦게 김선비가 약재 꾸러미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기에게 약재를 건네며 묵묵히 연화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기는 그의 시선을 따라 연화의 방을 보았으나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최대감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질녘 최대감의 방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황급히 달려 나와 최대감에게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대대로 내려오던 그 비단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최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비단 주머니가 늘 놓여있던 서안 위를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 그의 눈빛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연화의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방으로 들이닥쳐 연화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놀라 몸을 움츠였습니다. 이내 한 하인이 장롱 깊숙이 숨겨진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최진사 댁의 비밀 문서가 담긴 주머니다. 내 방에서 이것이 나왔으니 어찌 변명할 셈이냐.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저것이 어찌 소인의 방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정씨 부인은 주머니를 뒤로 감추었습니다. 최도령은 멀찍이 서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도둑을 어찌 며느리로 둘 수 있겠느냐.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오늘부로 너와의 혼인을 파하고 최진사 댁에서 추방하겠다. 연화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이제 갈 곳 없는 막막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정씨 부인의 노호가 귓가에 맴돌았으나 연화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 것인가, 억울함을 밝힐 것인가.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연화는 익숙한 복도를 지나 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마다 정든 집과의 이별이 아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인들은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소슬대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바깥 세상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던 찰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늙은 최대감이 그녀를 몰래 불러 세웠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러나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본 후 연화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잊지 마라, 매화를. 최대감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의미를 알 수 없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최대감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매화라는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히며 연화는 홀로 바깥에 남겨졌습니다. 최진사댁 대문을 나선 연화는 갈 곳 없이 숲길을 헤매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낯선 숲은 그녀에게 더욱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지친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든 채 주저앉아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조차 메마른 듯 그저 하염없이 숲의 정적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린 숲길 저편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발견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가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여인이 이 깊은 숲 속에 홀로 계십니까? 김선비는 공손히 물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알아보았으나 차마 자신의 처지를 말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초췌한 얼굴과 낡은 보따리를 보며 모든 것을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이 밤에 홀로 떠도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근처에 제가 잠시 머무는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쉬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제안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딴 오두막은 작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연화에게 묵묵히 물과 마른 곶감을 내어주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선비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억울함을 짐작하는 듯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최대감 나으리께서 연화 아씨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최대감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매화,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화라는 단어에 김선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김선비는 오두막 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화라, 그는 속으로 되뇌며 조용히 진실의 실마리를 파헤칠 결심을 하였습니다. 숲속 오두막에서의 삶은 연화에게 매일매일이 시련이었습니다. 쫓겨난 몸으로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땔감을 모으고 물을 깃고 조악한 밥상을 차리는 일 하나하나가 버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늘 죄인처럼 느끼게 하였습니다. 연화는 외면하는 시선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가끔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마른 장작이나 곡식을 가져다 주며 연화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부디 몸 상하지 마십시오. 그의 짧은 말 속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할 뿐 더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앉아 최대감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매화, 잊지 마라. 그 단어는 마치 깊은 우물 속 한 줄기 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밤낮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오두막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자 낡은 치마를 두른 오기가 서 있었습니다. 오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무사하셨사옵니까? 소인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옵니다. 오기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시댁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씨 부인 마님께서 비단 주머니 일 이후로 더욱 기세등등해지셨사옵니다. 모든 이가 아씨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오기의 말을 들으며 최대감의 매화와 정씨 부인의 기세등등함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오기의 말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음을 직감한 연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절망이 아닌 진실을 향한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오두막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마지막 말, 매화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오기가 전해준 정씨 부인의 기세등등한 소식과 그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그를 향해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정씨 부인 마님에 대해 조사를 좀 하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김선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님께서는 과거 다른 명문가의 시집을 가셨다가 파혼당한 전력이 있으십니다. 헌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김선비의 말에 연화의 두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파혼과 멸문지화.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연화의 손이 저절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숨겨진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멸문, 이라 하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 주머니 사건과 마님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자 비단 주머니 사건은 단순한 누명이 아닌 가문의 존망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굳은 얼굴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두막 안.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감 나으리께서 매화를 언급하셨다는 말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단서입니다. 그는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 마님의 과거와 매화, 어찌 연결되는지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매화는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정 가문의 문양으로 쓰이거나 은밀한 서신에 사용되는 암호이기도 합니다. 김선비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모습에서 강인한 지혜를 보았고 그 모습에 더욱 깊이 매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그의 묵묵한 조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연화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아씨, 소희는 아씨를 처음 뵈었을 때부터 그 고고한 기품과 강인한 마음에 깊이 감복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떨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답을 할 수 없었으나 그의 진심은 분명히 그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시댁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은 더욱 깊어졌지만 김선비의 굳건한 신뢰와 따뜻한 마음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김선비에게 느끼는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오두막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굳게 담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듯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상궁으로부터 연화가 살아있다는 밀고를 받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죽었어야 할 것이 어찌 살아있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별감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자를 찾아내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오. 관아에 고발하여 다시 죄인의 낙인을 찍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별감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 연화가 숨어 지내는 오두막 주변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김선비는 예사롭지 않은 기척을 느끼고 연화를 재빨리 구미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씨, 잠시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연화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관아의 나졸들이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김선비는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로 연화를 피신시키며 자신은 태연히 서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나졸들은 오두막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연화의 안위를 전하던 오기는 그만 정씨 부인의 감시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기는 최진사댁나인들에게 붙잡혀 정씨 부인 앞에 끌려갔습니다. 내년이 감히 연화의 안위를 살피고 다녔단 말이냐. 정씨 부인의 호통에 오기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연화의 행방만은 끝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오기를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선비는 망설임 없이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오기를 빼내기 위해 관원들을 설득하고 밤늦도록 애를 썼습니다. 간신히 풀려난 오기는 김선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김선비의 희생과 오기가 겪은 고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소인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신의 의지가 주변 사람들을 이토록 위험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좇는 길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험난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책과 고문원들을 뒤적였습니다. 최대감의 서재에 걸려 있었다던 매화 그림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문의 문양과 상징을 기록한 책들을 펼쳐놓고 매화 그림에 나타난 독특한 화풍과 구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라기엔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탐색 끝에 김선비는 한 고서에서 비슷한 형태의 매화 문양을 찾아냈습니다. 그 문양은 한때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지화를 당했던 특정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이 정녕. 그림 속 매화 가지의 꺾임새와 꽃잎의 배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러 설화와 민간에 전해지는 암호 체계를 대조하며 그는 매화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암호임을 확신했습니다. 김선비는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발견을 전했습니다. 아씨, 최대감 나으리의 매화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옵니다. 특정 가문의 상징이자 숨겨진 의미를 담은 암호이옵니다. 그는 직접 필사한 고서의 일부를 연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화의 가지와 꽃잎의 수가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사옵니다. 이는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매화가 단순히 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연화는 김선비의 설명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대감이 자신에게 던진 매화라는 한마디가 이토록 깊은 진실을 담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고서를 어루만졌습니다. 나으리께서 소인에게 진실을 알리려 하셨군요.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최대감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서렸습니다. 비단 주머니,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매화 그림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작은 오두막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최대감,
나으리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오기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김선비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억울함만이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최진사댁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 숨겨진 비밀이 이 모든 비극의 근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의지가 그녀의 눈빛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곁에 다가와 묵묵히 그녀를 살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비님.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의 억울함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최대감 나으리께서 남기신 매화의 뜻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의 악행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녀는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연화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복수심이 아닌 굳건한 정의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매화 그림의 암호 해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씨 부인의 과거 행적 또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펼쳐진 고서와 필사본들을 가리켰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 앉아 김선비가 필사한 매화 문양을 짚었습니다. 이 가지의 꺾임새와 꽃잎의 수가 분명 중요한 단서일 것입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그녀의 손끝이 매화 그림의 미세한 부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굳건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연화와 김선비는 탁자 위에 펼쳐진 매화 그림과 고서들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김선비의 손가락이 매화 그림에 꺾인 가지와 꽃잎의 배열을 짚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했던 문헌과 그림 속 상징들을 대조하며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그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아씨, 찾았습니다.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림 속 특정 가지의 끝에 숨겨진 미세한 점과 선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가문의 문양과 연결된 암호화된 서찰의 일부입니다.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선비는 능숙하게 종이를 펼쳐 보이며 그림 속 암호가 지시하는 특정 문헌의 구절들을 조합했습니다. 마침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자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 문장은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문서의 실체, 내용과 정씨 부인의 친정 가문인 정참판댁의 이름,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참판댁의 비리가 담긴 서찰을 최대감의 비단 주머니에 숨겨 가문의 영모와 관련된 증좌를 은폐하려 하였음.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단 주머니는 최대감의 것이 아니라 정씨 부인의 친정 가문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은 정씨 부인이 가문의 죄를 가리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 나으리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화라는 단서를 남기셨고요. 김선비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화에 대한 연민과 함께 거대한 진실 앞에 선 자의 비장함이 스쳤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억울함이 한순간에 거대한 음모의 파편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며느리의 결백을 넘어 가문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새로운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매화 그림의 비밀을 밝힌 연화와 김선비는 서둘러 최대감에게 진실을 고하고자 최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문의 진실을 알리려는 그들의 발걸음은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안뜰에 들어서자마자 오기가 황급히 달려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오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씨 부인께서 대감마님을 별채에 가두시고 최 도령님께 아씨를 처결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최대감의 생명이 위태롭고 심지어 남편인 최도령마저 어머니의 소나귀에 놀아난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사랑채 마루에서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도령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저 여인을 당장 처결해야 한다. 이는 가문의 법도이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 정씨 부인은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화를 향했으나 그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최도령은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연화와 정씨 부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화를 향한 미안함과 어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문의 명예 사이에서 그의 눈빛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소첩은 연화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냐. 정씨 부인이 외쳤습니다. 최도령, 망설일 때가 아니다. 어서 내 검을 들어라. 최도령은 마침내 허리춤의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울리며 검이 뽑혔습니다. 그의 검 끝이 연화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녀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도령의 손이 칼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최도령의 검 끝은 연화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시선은 처결을 종용했으나 연화의 눈빛 속에는 굳건한 진실이 빛났습니다. 최도령은 그 속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검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이 여인을 베어낼 수 없습니다. 최도령의 목소리에 굳은 결의가 담겼습니다. 그는 칼날을 거두고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어라, 내 이놈, 감히 어미의 명을 거역하느냐. 정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척살하라. 최도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숨기신 진실, 소자, 이제 기어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연화와 김선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최도령은 그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최대감께서는 별채 뒤편 오래된 창고에 갇혀 계십니다. 겉보기엔 허름하나 깊은 지하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곳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화와 김선비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최도령이 알려준 곳으로 재촉했습니다. 어두운 창고 문은 굳게 잠겼으나 김선비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습니다. 깊은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지친 최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연화가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최대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구나. 그의 쇠약한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겼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줌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랑채 대청에는 최진사 댁의 모든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연화와 김선비, 그리고 최도령의 부축을 받으며 위엄 있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맞은편에 정참판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무례배들이 감히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합니다. 연화를 다시 가문의 죄인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최대감은 고요히 정씨 부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부인,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대청을 가득 채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최대감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줌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부인의 친정 가문이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영모 관련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정참판은 눈을 가늘게 뜨며 최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서찰들은 부인의 친정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비밀, 장부의 일부입니다. 부인께서 연화에게 비단 주머니를 씌워 누명을 씌운 이유도 이 증거들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최대감은 한 문장 한 문장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가문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으나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연화는 최대감의 옆에 서서 굳건히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김선비는 최대감의 말씀을 뒷받침하듯 과거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필사본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최도령은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갈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대청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최대감은 고요히 대청 한가운데 걸린 매화 그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그림 속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연화는 김선비와 함께 그림 액자 뒷면에서 오래된 서찰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대감의 서찰들과 같은 필체였습니다. 이것은 정씨 부인 친정 가문이 과거 영모에 연루되어 저지른 비리의 증좌입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매화 그림은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함이었지요.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문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으나 이 죄악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에게 매화라는 단서를 남겨 진실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연화는 서찰을 들고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주머니 사건, 정씨 부인의 과거, 최대감의 침묵까지 모든 수수께끼가 비로소 풀렸습니다. 초반 최대감의 매화, 한마디와 사라진 비단 주머니 등 모든 복선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최도령은 모든 것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야,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최도령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 대신 이해와 따스함으로 빛났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최대감은 대청마루에 모인 가문 사람들과 관아의 관원들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또한 정참판은 그 비리에 연루되어 국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대감의 말에 정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참판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관원들이 정참판을 끌어내고 정씨 부인에게는 별채에 유폐하고 근신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최대감은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셨습니다. 연화야, 내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다. 너는 최진사 댁의 진정한 며느리이며 가문의 자랑이다. 연화는 공손히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과분한 말씀이시옵니다.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눈빛에는 그간의 고통이 쓰러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연화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야, 소인이 어미의 어리석음에 놀아나 너를 믿지 못했다. 부디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최도령은 연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가문의 후계자로서 바르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최대감은 김선비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선비,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대의 공은 마땅히 치하해야 할 것입니다. 김선비는 겸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마땅히 도리를 다하였을 뿐입니다. 그의 눈은 잠시 연화를 향했으나 이내 다시 최대감을 향했습니다. 최진사댁은 정씨 부인의 악행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최도령과 함께 가문의 어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대감의 지혜를 본받아 가문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연화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로 남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잠시 멈춰서서 정원을 바라볼 때면 언제나처럼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는 어느새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매화나무는 탐스러운 꽃망울을 가득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최도령 그리고 김선비와 함께 그 매화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최도령은 매화나무의 고고한 자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야, 매화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다고 하였소. 그 모습이 마치 너를 닮았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뉘우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매화는 겨울의 끝에서 비로소 봄을 알리지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가 피어난 매화 한 송이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최대감의 지혜와 희생이 이 매화에 스며든 듯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신뢰와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시선을 느꼈으나
애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댁은 이제 진정한 덕과 지혜가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중심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올 평화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듯 했습니다.